이게 척추에서 기인한 통증으로 오인하고 치료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고도 환자분들이 증상이 호전되는 게 없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떠돌아다니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에는 와서 고관절 질환을 발견하고 뒤늦게 수술하시게 되고 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 의사한테 찾아오셔서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입니다. 우리가 대퇴골에서 이제 고관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이제 대퇴골두 부분에서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 무혈이니까 결국엔 이 혈류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괴사라는 게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뼈 조직의 세포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퇴골두의 뼈 조직이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볼 앤 소켓 조인트라 해서 이 아귀가 굉장히 잘 맞게 부드럽게 움직여줘야지 관절 운동을 잘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대퇴골두에서 구형이 무너져 버리니까 부드러운 관절 운동이 불가능해지죠. 연골이 다 깨지게 되고 그래서 이 부드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형태의 고관절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 고관절이 이제 관절염이 더 심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보행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치가 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환자의 걷는 기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 고관절 수술을 좀 이른 나이에 수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무혈성 괴사 때문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발생 빈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제 1년에 발생되는 환자 숫자가 꽤 많고요. 대부분의 또 발생 연령대가 한 30대에서 50대 정도 사이에 이제 환자들한테 많이 나이대가 분포가 돼 있어요. 정확한 발생 기전이 아주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으로 좀 지목되는 부분이 술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에 노출된 경우에 이제 위험성이 좀 많이 높다라고 지금까지 좀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되는 환자들의 어떤 히스토리를 조사를 해보면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좀 있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뭐 뇌신경이라든지 손상으로 인해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신 분들이 이력이 있거나 피부과 약을 오래 많이 고용량으로 복용하셨던 히스토리를 이제 있는 분들이 괴사가 발생하는 빈도가 좀 더 많았고 그렇지만은 그런 히스토리가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생하는 빈도가 절반 정도가 또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느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내용까지 현재까지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단계를 보통 1, 2, 3, 4단계 피카트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단계는 엑스레이에선 티가 나지 않지만 MRI를 찍었을 때 괴사병변이 발견되는 정도의 단계를 1단계라고 하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도 약간 의심되는 괴사병변이 보이지만 대퇴골두에 함몰이 일어나지 않아서 구형이 잘 유지가 되는 상태가 2단계. 이제 3단계부터가 증상이 좀 저명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단계인데 동그랗던 대퇴골두가 이렇게 납작해지거나 무너지는 층이 보이거나 이러면 이게 3단계가 되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더 심한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그걸 4단계라 하거든요. 사실 1단계, 2단계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잘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진단을 초기에 하는 게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3단계, 4단계까지 이제 오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보행에 이제 확실히 장애가 좀 생깁니다. 절뚝거림도 심하고 이미 이제 4단계까지 심한 관절염까지 진행되면 거의 휠체어 타고 와야 되는 수준으로 통증이 아주 심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단계, 4단계 환자들은 보행에 확실히 좀 지장이 있고 내가 일상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면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1단계, 2단계에서는 증상이 없고 내가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실은 큰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긴 합니다. 뭐 마냥 기다려야 되냐, 다른 치료를 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을 때 예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빨리 무너져서 수술을 할 것이냐, 안 무너지고 잘 유지가 돼서 수술을 안 하고도 지낼 수 있을 것이냐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이 괴사가 발생한 병변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괴사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가, 이 두 가지가 한
함몰이 빨리 진행될지 말지를 예측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걸 발견했을 때 이제 환자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위치가 관절 면에서 좀 가깝고 잘 무너질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드리고, 괴사 병변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이게 많이 크다면 이거는 좀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서 이게 이제 3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고, 위치가 좀 관절 면에서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이즈가 크지 않다면 이제 환자분들께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냥 경과 관찰하시면서 지내셔도 무리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을 좀 시켜드려야 됩니다. 관절이 많이 망가진 채로 이걸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보행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환자들이 적절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과적 질환까지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건강 상태 또한 악화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 시기에 빨리 이제 수술을 하고 정상적인 보행 기능을 회복시켜 줘야지만 환자가 건강 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다시 할 수 있고 즐거운 삶,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건강과도 직결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엄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